네, 증시는 지금 시간입니다. 보넥스트 투자자문 나현진 대표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첫 번째 기업 뭐가 궁금합니까? 네, 오늘 첫 번째는요. 반도체 섹터에서 함께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대장주 SK 하이닉스의 흐름부터 점검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조금 전 오프닝에 언급했던 트럼프 대통령의 반도체 관세 발언 그리고 철강과 알루미늄 관세 발언까지 덧붙이면서 오늘 국내 반도체 종목들이 약세를 보이고 있죠. 현재 2% 넘게 하락하고 있는 SK 하이닉스 그 주가의 방향 함께 알아보시죠. 하이닉스 어떻게 보십니까? 예,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이제 오늘 약세를 보이고 있고, 이거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 두 종목 모두 이제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제 코스피 지수도 영향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먼저 철강과 반도체에 관해서 관세를 뭐 100%부터 해서 뭐 200, 300%까지 매길 수 있다라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나오면서 좀 영향을 받았습니다.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짚어봐야 될 부분은 관세에 대한 우려는 아직 확정된 부분도 아니고 이제 단서를 달았습니다. 미국의 생산 설비를 건설 중인 그 업체는 제외를 할 수 있다입니다. 그리고 최혜국 대우를 이제 적용할 수 있다. 이게 관세부터도 매길 수 있다라는 거하고 그리고 제외하는 조항도 제외할 수 있다라는 식으로 이제 좀 애매모호하게 계속해서 말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확정이 되는 부분은 아직까지는 없는 상황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과하게 반응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에서 인디애나주에 HBM 그 공장을 건설을 해서 2028년부터 매출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를 두 기업을 비교해 봤을 땐 삼성전자는 그 텍사스의 팹 공장을 대형으로 지으면서 이쪽에 나오는 그 칩들이 이제 파운드리도 포함해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하이닉스는 HBM 공장을 이제 특화해서 짓기 시작하면서 D램이나 낸드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혹시나 이제 분리해서 관세를 매겨서 그 미국에서 생산되는 위주의 HBM에는 관세를 적용하지 않고 이제 뭐 D램이나 낸드 쪽에 그 관세를 이제 부과한다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우려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삼성전자에 비해서 SK 하이닉스가 좀 더 변동성이 큰 측면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뭐 HBM4를 이제 엔비디아는 좀 집중해서 그 주력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엔비디아에서 HBM 그 3E라는 제품에 비해서 70% 이상 가격이 상승된 그 단가입니다. 이 부분이 엔비디아에서 어느 정도로 사용될 수 있을지 이 부분도 좀 그 고민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다만 이런 여러 가지 뭐 악재나 혼동성 이런 우려를 다 포함해서라도 이제 엔비디아에서도 지금 현재 뭐 반년새 3.6배 정도 매출이 증가했다고 하는데 이제 2030년 정도까지 전망치로 나온 부분은 그 AI 관련한 칩 수요가 연간에서 30% 이상씩 계속해서 증가한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봤을 땐 AI에 대한 뭐 투자나 수요 이런 부분이 현재까지 일어났던 부분이 좀 과하게 오버 생산되고 이제 수요 대비해서 이제 공급이 이제 너무 많아지는 부분이 아니라 아직까지도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는 분야에 한 2030년 근처까지 가야 어느 정도의 이제 투자는 좀 더 투자와 그 수요 공급이 균형을 맞춘다는 측면을 봤을 때는 오늘의 하락은 조금 그 뭐 우려할 만한 하락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사실 저는 모든 이슈들을 종합했을 때 아까 이 빛과 어둠처럼 네. 공존하고 있는 게 오늘 반도체 또 하이닉스에게 주어진 이슈인 것 같아요. 저는 크게 세 가지로 요약을 해봤는데 이 내용들을 봤을 때는 지금 당장 사고 싶지는 않은 게 SK 하이닉스라고 보거든요. 일단 첫 번째가 관세 300% 이슈. 여기에 대해서는 아까 초반에 언급했다시피 한국 반도체에겐 그렇게 큰 영향은 없을 거다라고 보는 게 오늘 그래도 볼 수 있는 국내 반도체에겐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이슈인데 두 번째는 함께 나온 철강과 알루미늄 관련된 관세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에게 파는 거에 대해서는 15%에 제한된다고 하더라도 반도체 기업들이 반도체 완제품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 업체들 딴에서 먼저 사와야 하는 원재료들에게
관세를 부과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단가 부담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요. 세 번째로는 이번에 새로운 HBM4에 대해서 엔비디아와 가격 조정을 할 때 단가를 높여서 계약을 했다라면서 긍정적인 뉴스가 들어오긴 했지만 이걸로 저희가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끝낼 게 아니라 그 다음에 그러면 삼성전자랑 마이크론이 들어왔을 때 가격은 올라갔지만 전체 판매하는 양은 보장할 수가 있어? 라는 전 우려감이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오늘 2% 넘게 하락했다고 지금 들어가기에는 주저가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겠죠. 네. 자, 근데 마켓이 전체가 시장의 전체가 좋고 막 일본 니케이는 오늘 아침에 개장하자마자 히스토리컬 하이, 네. 역사적 고점을 뚫었거든요. 막 그렇게 분위기가 좋으면은 악재라고 하는 뭐 관세 300% 영향도 안 받아요. 그냥 막 밀고 가거든요. 올라가. 그리고 또 좋은 재료들이 막 영향을 주면은 또 선순환 효과가 나타나죠. 근데 마켓이 무겁고 불안하고 그렇게 되면은 작은 거를 툭 쳐도 이렇게 되는 게 있거든요. 아무리 튼튼한 기업이라도 그 HBM4에 대한 가격 얘기는 애매해요. 네. 결정된 게 없는 것 같은데 아직 애매한 부분이 있고 굵직하게 놓고 보면은 엔비디아의 HBM을 거의 독점적으로 하이닉스가 포지셔닝 했잖아요. 그 지위를 잘 누렸어요. 그러면 엔비디아 입장에서 보면은 거기도 2원화, 3원화, 아까 얘기했잖아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삼성전자 이런 파트너들을 지금 끌어오고 있죠. 그러면 하이닉스가 영원히 독점적으로 지위를 유지할까? 그게 HBM4의 가격 내고에서 우선적으로 선점할 수 있는 이 힘이 있을까? 이런 퀘스천 마크인데 거기에 주말에 이제 한 장의 사진이 공개되지는 않았는데 보도가 되지는 않았어요. 네. 근데 이제 SK 하이닉스 내부에서 사실 HBM4로 돈을 많이 벌었죠. 영업이익도 좋고. 그러면 직원들한테 인센티브를 나눠주기로 했는데 안 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불만이 지금 내부에서 부글부글 끓는 거지. 예. 왜 안 줘? 줄 돈 준다고 해놓고 이런 건 아니지 않나? 이렇게 하면서 뭔가 사진이 좀 올라왔는데 아직 보도가 안 돼 있어서 이건 명확치는 않습니다만 내부의 분위기가 이렇게 좀 저기 하다 하는 거 정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네, 그래 HBM을 포함해서 이제 그 기술적인 우위는 HBM 분야에서 하이닉스가 일부 있는 상황입니다. 몇 해까지는 그랬죠? 네, 다만 미국의 생산 기반 이제 공장을 계속 증설하는 계획에서는 이제 삼성전자에 비해서 확대되는 폭이 조금 줄어 있는 상황이고 다양성 측면에서도 상품의 다양성 측면에서도 조금 떨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SK 하이닉스가 이제 AI 반도체를 포함해서 엔비디아의 성장에 대해서 수혜를 계속해서 받을 수는 있지만 이 속도가 이전에 벌어졌던 2년, 3년간의 이게 폭발적인 성장만큼을 앞으로 한 2년, 3년 동안 보여주긴 조금 어렵다는 측면에서 저가 매수가 왔을 때에 이제 단순하게 단기 트레이딩 측면으로는 좀 좋을 것으로 보이지만 장기적인 성장 측면에서는 삼성전자와의 그 우위를 볼 때는 삼성전자에 비해서는 조금 열세를 보이지 않을까 이런 전망을 또 하고 있습니다. 네. 세상에 영원한 승자나 영원한 뭐 독점은 없죠. 그러니까 자꾸 보면 이렇게 줄기를 가른다 그러나?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지금은 AI 반도체는 뭐 독보적이잖아요. 근데 네. AMD가 슬슬 계속 올라오고 TSMC가 파운드리에서는 독보적인데 삼성전자가 거기에 이제 지금 막 혈투, 네. 사활을 걸었죠. 근데 미국 내에서는 인텔을 또 키워. 그렇죠. 네, 이런 것들을 보면은 구도 자체가 저렇구나. 거기에 관세 얘기는 사실 뒤쪽 얘기라서 저는 하이닉스를 지금 단계에서는 좀 부정적이다 이렇게 보시는데 나현진 대표는 전략을 네, 현재는 많이 관세 영향으로 단기적으로 떨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매수 관점으로 볼 수 있겠고요. 이 부분에 관세가 상당히 영향을 많이 미칠 거로 보이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장기적인 성장성 측면에서는 하이닉스보다도 조금 더 우위에 있는 기업들이 또 보이기 때문에 이 부분으로 좀 옮겨갈 수 있는 단계이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합니다. 그러니까 전제지만 관세 이슈 때문에 주가가 조정받는 거라면 그거는 오히려 맞서다 매수
거기에는 어떻게 동의하세요? 저는 굳이 옷을 의도하고 입고 온 건 아닌데 네. 하이닉스보단 삼성전자를 좀 더 매수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계속 저희가 이야기하고 있지만 네. 트럼프의 300% 관세가 무서운 게 아니라 바로 양도세 기준이 보도가 되어야 된다라고 제가 계속 한 2주 동안 양도세 무세라고 하죠. 앵무새처럼 반복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그냥 더 우리끼리만 떠드는 걸로. 네, 벽 보고 중요하지 떠드는 않을까. 겁니다. 그냥 계속 메아리처럼. 네, 생각이 듭니다. 그게 다 이제 타이밍이라는 게 늘 계속 뭐 우리 어르신들이 얘기하는 공부도 때가 있고 뭐 네. 연애도 때가 있고 때라는 게 엄청 중요한데 지금 만약에 늦게라도 이제 만약에 어떤 좋은 쪽 시장이 원하는 쪽으로 그쵸. 나와도 효과가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안 하는 일만 못하는 게 될 수 있어서 저는 양도세 이슈에 대해서는 이제 별로 신경 안 쓰기로 어떻게 하든지 뭐 그건 정부의 결정이니까. 자, 일단 하이닉스는 매수. 저는 조금 노 포지션. 개인적으로는 네, 그냥 보류. 저는- 하이닉스 할 바에는 삼성전자다. 네, 삼성전자. 저는 두 개 다 안 사겠다 지금. 자, 두 번째 기업으로 가겠습니다. 네, 두 번째는 오늘 해운 섹터 내에서요. H&M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7% 넘게 상승하고 있는데요. 장 초반에는 11%까지 상승폭을 확대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가장 큰 이슈는요. 2.2조 원 규모의 자사주를 공개 하겠다라고 발표했기 때문입니다. 네. 해당 내용들이 해운 섹터 또 H&M에는 어떠한 영향이 있을지 함께 짚어보도록 하시죠. 네. 자, 이게 구분이 좀 돼야 되는데 조선중공업 배를 건조하는 것과 배가 운항하는 것과는 좀 다른 분야인데 대충 까이고 묶어가지고 이제 좀 보는 경향이 있어서 네. 뭐 이 내용 보니까 뭐 마스카 뭐 이거를 했어요. 예. 마스카 프로젝트하고 사실 해운하고는 아직은 연관성이 있다고 굳이 얘기하기는 좀 그렇죠. 네, 마스카 프로젝트에 대해서 수혜를 받는 건 이제 1차 그 조선소가 집중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조선소 외에는 이제 물동량도 증가하고 간접적인 수혜로 이제 물류회사, 운임, 그 해운회사들도 수혜를 받을 수는 있겠지만 해운회사가 뭐 직접적인 수혜를 받는다 아니면 그 만들어진 조선소 아니면 미국에서 생산된 조선소를 해서 이제 뭐 운임을 H&M에 집중하게 된다. 이런 기대를 하는 건 좀 뭐 연결고리가 좀 약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네.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그래요. 생각하기는 그거는 어렵습니다. 빼고 보면은 그냥 배라는 이게 개념을 두루뭉술하게 잡아가지고 좀 그런데 이제 H&M은 자사주 소각 네. 네, 이 이슈를 좀 보는 것 같은데 그렇죠. 이게 뭐 내용은 뭘로 돼 있죠? 이제 자사주를 내달 12일까지 2,432억 원을 취득 후 전략 소각하겠다라고 소각 계획까지 함께 밝혔고요. 또 일정이 2차 상법 개정안 본회의가 21일 날 있기 때문에 해당 내용까지 함께 겹쳐지면서 오늘 자사주 좀 비중이 높은 기업들에게는 좀 호재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들어오긴 했는데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자사주 매입 소각 이슈가 단기적으로 주가를 좀 끌어올릴 수 있는 오늘 같은 효과를 만들어낼 수는 있긴 하더라도 최근에 H&M 말고 덴티움 같은 경우에도 자사주 소각을 하겠다라고 밝히기도 했어요. 치과 치료 맞습니다. 네, 덴티움 네, 오스템 임플란트와 같이 좀 그 다음으로 함께 임플란트를 만들고 있는 회사인데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오르지도 않았고요. 오히려 목표 주가 역시 하향되는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시청자분들께 꼭 알고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자사주 소각 이슈, 주주가치 재고 환원 이슈가 나오더라도 기업의 이익과 실적이 따라주지 않는 기업 같은 경우에는 그게 오히려 기업에겐 부담이지 절대 호재일 수가 없다. 그래서 해당 이슈가 나올 때 무조건 진입하고 따라가기보다는 이 기업이 진짜 잘해도 소각을 하는 건지를 점검하고 주가의 매수 매도를 고민하는 게 맞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답니다. 네. 자사주 소각 뭐 꼭 다 좋은 것만으로 보기는 그렇다. 네, 오늘 자사주 소각 그 내용이 나오면서 이제 주가도 상승을 했는데요. 네. 이제 그 자사주 소각하는 량이 한 7.98%입니다. 뭐 이 정도를 소각한다는 건 상당히 좀 많은 부분에 해당이 되고요. 이 부분은 연초에도 H&M이 얘기했던 주주 환원에 대한 얘기 그리고 공적 자금을 회수해야 되는 일정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좀 그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산업은행이나 해양진흥공사 쪽의 지분들을 민영화해야 되는 것까지 포함을 하면 이제 주주 환원을 하고 민영화까지 진행을 하는 동안에 이제
그 자사주도 소각을 해서 좀 부담을 좀 더 덜고 가겠다라는 측면인데 공개 매수 가격이 26,200원으로 내용이 나왔습니다. 저는 이제 뭐 단기적으로 이 부분에서 오늘 좀 그 높게 시작을 해서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단기적으로 상단을 뭐 가격을 알려줬다라고 정도로 보고 있고요. 한 단기적인 상단 한 26,200원을 전후한 정도까지는 뭐 좀 더 추가적으로 올라갈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여기를 넘어갔을 때는 이제 뭐 그 가격까지 다 나온 상황에서 이 가격을 뭐 급하게 올라갈 가능성은 좀 크지 않다고 봐서 저 정도 가격을 이제 단기 상단으로 보고 대응을 하면 좋을 것으로 보이고요. 앞서 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산업은행이나 해양진흥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지분이 각각 36%, 35.7% 정도가 되는데 이 부분도 이제 전량 청약에 이제 들어갈 예정이고 이 부분이 어느 정도로 공개 흥행을 해서 매각하나요? 이제 민영화를 위한 이제 청약을 받게 됩니다.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뭐 예상으로는 그 지금 HMM의 실적이나 이런 그 주가 측면을 봤을 땐 주가를 많이 높아져 있는 고평가 구간은 아니기 때문에 청약은 충분히 흥행할 것으로 보이고 민영화도 성공할 것으로 예상은 되지만 이제 해운 운임지수도 그 올 연초 대비해서 이제 연초 상단까지는 올라와 있는 상황에서 안정적으로 성장은 할 수 있겠지만 이제 HMM을 포함해서 그러니까 운임회사들이 그 글로벌 물동량을 얼마나 많이 늘리고 그리고 이제 뭐 관세 영향을 다 피해서 이제 글로벌 그 물동 수요가 얼마만큼 증가를 할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한 이제 전망도 장기적으로는 포함이 돼야 되겠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도 뭐 퀘스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영향을 미쳐서 장기적인 우상향을 간다라는 그 그러니까 내용보다는 이제 뭐 현재 상태에서 뭐 민영화 그리고 그 자사주 공개 매각에 대한 가격 발표 정도로 인해서 뭐 단기 트레이딩 정도 수준의 종목 그리고 업종 그리고 현재의 상황 이렇게 정도로 분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모르는 건 아니긴 알겠는데, 네. 2조 원대 자사주를 매입해서 소각하겠다. 그러니까 소각용 자사주 매입 이거잖아요. 맞나? 네, 맞습니다. 네. 그 부분이 이제 7.98% 지분이고 거기에 이제 공적 네. 자금 투입된 부분들은 청산? 예. 정리. 그 들어가고. 부분이 이제 추후에 이제 민영화를 위해서 이제 산업은행과 이제 해양진흥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지분은 이제 민영화를 해야 되는 그 내용이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봤을 때 뭐 공적 자금 회수는 그때 이제 청약을 할 때 이뤄질 부분이지만 그 전에 올 연초부터 HMM에서 발표했던 부분, 이제 뭐 주주 환원에 신경을 쓰겠다는 부분, 그리고 민영화를 이제 추진해서 이뤄내겠다는 부분까지로 봤을 때, 이제 아직까지 청약 단계는 나오지 않았지만 이제 자사주 매각이 먼저 나왔다고 보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주가는 상승으로 반응을 하고는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좀 단기적으로 계속해서 봐야 되는 부분이고, 해운 운임의 업황 전망이 바뀌거나 아니면 장기적으로 우상향한다는 걸 보장하는 정도의 예상은 아니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살펴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주주 환원이 언뜻 들으면 이 산은하고 해진공을 위한 그들이 주주니까 물론 뭐 틀린 얘기는 아니죠. 공적 자금으로 살려놨고 장사 잘해서 돈 벌었잖아. 이제는 빚 갚아야지. 뭐 당연한 얘기인 것 같긴 한데 그러면 이 회사가 이제 물론 자사주 2조 원 사고 현금 유동성 여력은 있다고 치더라도 뭐 잘못하면 껍데기만 넘는 거 아니야 또? 아니 뭐 껍데기는 아니고 농담이고. 네. 뭐 하여튼 언뜻 맞는 듯하면서도 이게 완전히 주가에 좋은 건가? 그러니까 본업이 이제 잘 돼야 되겠죠. 네. 해운 운송업이 뭐 화랑을 띠고 잘 나가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근데 이 재료로 근데 한번 떴다가 조금 밀리고 있는 것 같은데 그쵸. 네. 전략은 그럼 어떻게 가져갈까요? 전략은 기본적으로 이제 뭐 그 공개 매수 가격이 한 26,200원으로 나와 있는 상황이어서 뭐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오늘 밀리더라도 뭐 추가적으로 조금 더 상승할 여력은 있다고 보입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관세가 심해지고 이렇게 됐을 경우에 즉 글로벌 물동량이 앞으로 예전처럼 그 2000년대 호황이나 이럴 때처럼 많이
그 이상으로 늘어날 수 있겠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아직까지도 의문이라서 이게 해운 업종 자체가 장기적으로 우상향하겠느냐에 대한 건 다시 한번 고민해봐야 될 부분으로 보입니다. 네. 할인그룹이 또 사나? 이걸? 네, 뭐 그런 얘기도 있네요. 이건 하여튼 내용은 제가 뭐 아주 관심 있는 분야는 아니라서 뭐 그 정도. 매수 의견 제시하셨고. 저 같은 경우에도 저는 뭐 자사주와는 전혀 별개로 그냥 해운주라고 한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회사기구에서 탄소세를 받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를 맹비난하고 나섰거든요. 탄소세를 왜 받냐? 내가 관세로 겨우 미국이랑 다른 국가들이랑 대등하게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는 너네가 탄소세를 받아? 그럼 미국이 돈을 다 내야 되잖아.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해운주에겐 탄소세가 완화된다라면 트럼프의 뜻대로 단기적으로 수익성 완화가 조금 좋을 수는 있겠지만 일단 물동량 봐야 된다라고 보면서 관망 이야기하겠습니다. 입학료도 받는 데잖아요. 입학료. 네. 그것도 뭐 변수죠. 하여튼 여기까지 HM까지 들어봤고요. 보넥스트 투자자문의 나현진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